북한의 정교조라는 책을 쓰셨는데 예. 이름도 참 재밌고 읽어보니 내용도 매우 흥미롭더라고요. 예. 우선 이런 흥미로운 책을 쓰신 이유 혹은 배경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미워서. 하는 꼴이 하도 미워가지고.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그 예전 정교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집단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미워서 미웠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목차를 보면 참 재밌는 제목들이 많아요. 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나라도 아닌 게 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목부터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인데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전혀 안 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같은 건 없어요. 네. 태어난 나라 좀 잘못된 경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법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 아마 쓴 실 거예요. 그 책을 펼쳐보면은 시가 네. 나올 텐데 네. 이런 것은 그 원색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대로. 네. 네. 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네. 대한민국. 예.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 예. 씨발. 대한민국. 예.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교조에서 그 핵심적인 이 부분을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고 문제는 이거를 자기들끼리 생각하면 괜찮아요. 네. 근데 학생들은 자꾸 가르치니까 그 고등학교 시기가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이럴 때 이 밝고 명랑한 성품을 길러줘야 되는데 어둡고 음습한 이 사고방이 길러주게 되면 이 평생 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가 첫 번째로는 나의 행운은 아프리카에서 안 태어난 거,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세 번째로는 이건 약간 성차별 가린 남자로 태어난 거, 정교조 교사한테 안 배운 거. 만약에 정교조 교사한테 배웠다 그러면은 장담 못했고 어릴 때 한번 박힌 생각 평생 가기 때문에 네. 그건 인간의 한 어린 그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끔찍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정치에 관련해서는 어떤 교육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읽고 쓰기나 좀 잘 가르치지 왜 그딴 걸 가르쳐가지고 그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정교조의 종북 코미디 내 사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네.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남쪽은 너무 싫고 북쪽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북쪽은 친일파 청산을 다 했고 네. 우린 친일파 청산도 못했고 북한은 여기서 말을 안 해. 북한은 더 무서운 독재인데 독재 얘기는 안 하고 거기 뭐 인민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얘기만 자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북한이 이렇게 그 생각보다 살만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학생들이 혹시라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미워할까 봐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방공호실을 가져가지고 이 잘못된 인식을 통해 가지고 반공이라는 생각을 혹시 가질까 봐서 걱정해가지고 사랑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애착을 가진 발언과 선전을 갖다 대신 해주는 거죠. 그게 보면은 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눈살을 자꾸 찌푸리는 이유는 시력이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네. 자, 요거 한 번만 읽어봐 줄래요, 여기?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정확히 나눠져 있고 자기에게 배당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욕심을 내지 않는 사회주의적 사고와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데 반해 자기 몫을 다 먹고도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몫인 줄 알고 있음에도 욕심을 낸 남쪽의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몫이 정확히 나눠져 있죠. 굉장히 적게. 혹은 안 나눠져 있거나. 네. 뭐 배당,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기적이고 타인의 삶을 짓밟고 내 것을 챙기는 사회고 거기에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여기서 콩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의미예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아름다운 북한이고 여기는 콩 2개 먹는 놈이 3개 먹겠다고 그나마 하나 있는 사람 뺏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개미지옥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인터미션은 뭔가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치 철학 이야기로 쓰여 있네요. 예. 여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네요. 좌파, 우파, 대체 기준이 뭔가요? 뭔가요, 교수님? 진짜 궁금해요. 네. 이게 우리 지금 잘못 쓰고 있는데 그 이게 큰 단위부터 생각하면은 익, 당, 파가 돼요. 그러니까 좌익, 우익, 네. 무슨 당, 네. 좌파, 우파 이렇게 되는데 네. 용례를 만들어 보면은 우익, 새누리당, 좌파 이렇게 해야지 규정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린 반대로 좌파, 우파로 해버리잖아요. 네. 우익, 좌익을 안 쓰고. 근데 우익, 좌익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좌익 그러면 되게 불온해 보이잖아. 네. 근데 그 말을 쓰기 싫은 거야. 네. 이 사람들 꼭 진보란 말을 쓰고 싶어 해요. 좌파, 우파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느낌 있잖아. 네. 근데 이 진보라는 것은 칼막스 개념에서 사회주의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진보라고 해요. 사회주의 용어예요. 진보라는. 외국에서는 쓰면 안 되는 용어는 자꾸 진보라고 쓰는데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보수하고 리버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사실 리버럴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미국 리버럴은 훨씬 과격해요. 미국 민주당 굉장히 과격한 편이고 미국 보수당인 공화당은 상당히 우리보다 또 보수가 센 편이고.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일이 좀 더 가야 되고 민주당은 일이 좀 더 가야 되거든요. 리버럴 쪽은. 그래서 보수 대 리버럴의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무슨 보수 대 진보하니까 일단 두 개는 상충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뭐 보수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돼 있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익당 파로 구분하는 게 맞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좌익, 통진당, 우파 하게 되면은 통진당이 이제 좌익이잖아요. 네. 좌익인데 거기서 그래도 시장경제 쪽에 나름대로 인정하는 건 우파라 볼 수 있고 시장경제 죽어도 안 된다. 무조건 노동자가 정권을 권력을 쥐는 삶을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좌파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이렇다면은 그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사람이 네. 어떻게 모든 전 방면에 걸쳐가지고 보수이거나 진보일 수가 있냐고. 괴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창과 소속이니까 되게 예술은 약간 좌파적 경향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 쓰는 사람들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대 나와서 삼성도라는 얘기는 안 만들잖아. 네. 도저히 서울대 못 가다가 서울대를 가가지고 얘가 그 네.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걸 보고 싶어하잖아요. 휴머니즘 네. 같은 거 이렇게 뭐 싸워서 이기는 얘기. 그런 기준에서는 대부분 좌파적인 것들이 강한 거죠. 아마 변호원도 그런 영화였고. 네. 그러니까 대체로 아마 이 우익 성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당은 아직 뭐 들어가나 그런 게 아니니까 우익 한 뭐 음악이니까 좌파 정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써가지고 좌익 우익 나누고 그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좌파 우파 하는 게 옳다는 얘기죠. 네. 진보란 단어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어, 그건 없는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진지전을 보면 정교조가 보인다고 쓰셨는데 예. 이 부분에서 진지정 중 전위에 있는 것이 문화, 예술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지전이라는 것은 이전에 그 정교조 책을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책들에서 진지전을 언급한 책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이제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공산당이었던 그 그람시라는 사람이 한 건데 현대 혁명은 무식하게 노동자들이 봉기해가지고 이렇게 전면전을 치르는 방식이 아니고 네. 사방에서 이렇게 참호를 파고 전투를 벌여나가는 방식으로 싸움이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부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문화, 예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전투를 벌이는 것에서 하나씩 고지를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전방에 서는 거가 이제 문화하고 예술인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 뒤흔드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끌어다릴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레닌이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모든 예술 중에서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본가는 나쁜 존재고 우리는 자본가를 터득해가지고 자본 체제를 끈짝내든다고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 그럼 오늘부터 칼막스의 자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들어가 있는 120분짜리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자본가한테 그
착취당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그 연대해가지고 그 이 부당한 것, 갈아엎는 것을 영화로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 머릿속에는 자본주의는 나쁜 것, 우린 연대해야 되고 혁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 이걸 갖다가 많이 파급시켜가지고 뭐 이런 것 갖다 이제 머릿속에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비가 걸려요. 이정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누가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언론에서 띄워. 네. 언론에서 띄워가지고 언론도 좌익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네. 아 이게 무슨 저기 뭐 그런 거냐 표현의 자유를 갖다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들이 받아요. 사법부에서도 받아가지고 예술의 그 자유, 표현의 자유를 뭐 그 심하게 위배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판결 갖다가 딱 때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커지고 그러면 사람 머릿속에는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제일 나쁜 인간들이 이 좌익들 편을 안 드는 척하면서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정도는 외쳐줘도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더 악질이야 이것들이.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관념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럴 때는 6.25 때 이렇게 학살당해가지고 한강변에 누워있는 가만히 있었고 이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전쟁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 동족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까 생각하면 더 무서운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라는 분들이 다오서 하는 것들이 그분이 겪었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이 그 꼰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경험치를 갖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념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이념으로 죽일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무서워. 왜냐하면 혁명을 위해서는 다 그건 안 중요해. 그러니까 그 전에 킬링필드라는 영화가 이제 그 캄보디아 얘기를 다룬 건데 인구의 5분의 1인가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남한에서 혁명운동하던 사람들도 남한도 한 200만 명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200만 명이면 집집마다 하나씩 죽어요.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 진지전에서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문화예술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책 후반부로 가다 보면 또 시대를 희한하게 읽는 교육사라고 쓰셨는데 네. 이 정교조 수석 부위원장이신 박미자 씨가 쓴 시대를 읽는 교육사라는 책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 왜 희한하게라는 단어를 붙이셨는지 궁금해요. 이분이 뭐 역사 전공한 분은 아닌데 그 대한민국 역사를 완벽하게 이제 오도해가지고 네.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쓰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읽어봐 줄래요, 여기? 네. 그리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나라는 황폐화되었으며 남북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정희의 이제 그 사촌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6.25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든가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누가 누구 침략했다가 아니고. 네. 그래서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가 어떻게든지 남쪽이 침략을 안 했더라도 최소한 그 이렇게 이 국지전이 계속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전쟁 상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 자꾸. 근데 6.25가 터지고 나면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거든요. 북침을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은 사흘 만에 수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요새 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어보면 북침이라고 그러는데 북에서 침략을 했다고. 네. 그래서 북한이 6월 1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왔다라고 네.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작전명은 폭풍. 19만 8천 명이 쳐들어왔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왔고 그 사이에 정부는 도망갔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6.25가 나고 나서 회의를 갖다 국무회의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회의가 따로 있었는데 무슨 네. 결론이 달라. 그 내각에서는 네. 서울을 사수한다라고 그러나 뭐 그랬고 안 될 수도 있겠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음 국회의원들은 수도를 옮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 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달랐는데 그 행동은 똑같았어요. 어. 서울에 다 빠져나갔지. 빠져나가고 한강다리는 끊고. 네. 세상에 그런 침략 전쟁이 어딨냐고. 네. 그 새벽 4시 쳐들어오고 이게 참. 네. 이게 6월 25일 날 전쟁이 이제 발발한 거가 원래 이제 6월 달은 전쟁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에요. 탱크 다니기도 불편하고 비도 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왜 6월 25일 잡았냐면은 그 이긴다 확신을 하고 8.15 행사를 서울에서 거창하게 하려고 네. 50일은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 북한에서는. 아. 그래서 8.15부터 50일을 빼가지고 6월 15일이 된 거예요. 오늘 쳐들어온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 수석 부위원장이 박미애가 썼는데 이 사람이 아마 네. 뭐 통일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인가 그게 이제 전교조의 성골입니다. 성골이 제일 높은 거 맞죠? 그럼 네. 진골 위에 성골 아닌가? 네, 성골.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권은 굉장히 학벌도 중시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골이 있어요. 골. 네. 집안에 좌익이 있으면은 좋은 집안이고 그러니까 집안에 통역당 뭐 인형대 이런 게 있으면 좋아. 간첩이 있거나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중에 운동을 했다라든가 이면 이제 요거 이제 진골쯤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네. 그렇구나. 예.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이 책을 통해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독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조에 대해 쓴 책이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이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가지고 전교조랑 관련된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어떤 자료가 가장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해요. 네. 제 책이 제일 좋습니다. 네. 가장 정교조에 관해서도 네. 가장 잘 쓰여진 책이고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네. 읽기에도 부담이 없어가지고 정치 평설로는 아마 다시는 이런 책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런 말 하면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제가 이 책을 가진 목적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정교조가 미워서였다면 두 번째는 서술 방식을 한번 제시하고 싶었어요. 이 좌익들은 욕하고 막 그러는 거 가지고 책 잘 만들잖아. 근데 항상 무익들은 보면은 딱딱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화만 내. 그게 화내지 말고 우리도 긴장거리면서 상대방을 좀 꼬아주자. 그래서 이거는 네. 전교조를 최초로 상품화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딱 팔아야 되고 많이 읽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서 읽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방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신대요. 정교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반박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네.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정교조 등록을 해가지고 정교조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받아치면 되고 네.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당신네들 이렇게 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뉴얼로도 효율성이 높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즐겁고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